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학대, 트라우마, 회복, 치유와 같은 단어들을 듣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망가져버린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맹목적인 복종에서 진정한 겸허함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복종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허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단점, 내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에 나 역시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허함이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며 당신의 인격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관계 속에 갇혀 있거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버텨낼 수 있는 몇 가지 대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방법인 연락 끊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총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스스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고 지루한 회색 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에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공동의 적을 향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끼를 던져 위험을 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악성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차라리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 즉 그가 스스로를 위대하고 특별하다고 믿는 그 연극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가 진짜인 것처럼 맞장구 쳐주고 그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적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류 및 처벌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주던 관심과 인정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며 그의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전략은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절대로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곁에 있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은 부득이하게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연락 끊기를 가장 강력하게 권합니다. 학대자는 그저 학대자일 뿐이며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슬픔의 파도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 애도라고 합니다. 끝없이 그 사람을 곱씹고 집착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의 슬픔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슬퍼하는 대상이 여러 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잠시나마 경험했던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애도합니다. 둘째,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의 그를 애도합니다. 셋째,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의 내면의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로서의 당신 자신을 애도합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넷째, 당신은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라 믿었던 완벽한 연인을 애도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순수함의 상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환상 그 자체를 애도합니다. 큐블러-로스가 말했듯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그리고 저는 희망이라는 단계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나는 천사였고 그는 악마였어. 그가 내 삶에 나타나 나를 파괴했어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세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의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 초반, 그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보호받고 싶어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 아이의 모습은 당신의 모성애 혹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실체가 없는 환상,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텅 빈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직접 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이 아닌 그저 배경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하나의 목소리로 취급하십시오. 그의 역할을 당신 스스로가 가져옴으로써 그를 당신의 삶이라는 벽에 묻은 희미한 얼룩 정도로 만들어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부모처럼 대하며 당신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유아기적 융합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갔고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분리는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편집증적이며 적대적이고 가학적입니다. 반면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현실적이며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앗아가고 그의 환상 속 역할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당신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그 거짓된 옷을 벗어 던지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오직 당신만이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렸던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즉 자기 사랑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 즉 자기 주체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고 삶을 긍정하는 선택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당신은 그들 모두와 보이지 않는 연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학대, 트라우마, 회복, 치유와 같은 단어들을 듣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망가져버린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맹목적인 복종에서 진정한 겸허함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복종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허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단점, 내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에 나 역시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허함이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며 당신의 인격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관계 속에 갇혀 있거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버텨낼 수 있는 몇 가지 대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방법인 연락 끊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총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스스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고 지루한 회색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에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공동의 적을 향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끼를 던져 위험을 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악성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차라리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 즉 그가 스스로를 위대하고 특별하다고 믿는 그 연극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가 진짜인 것처럼 맞장구 쳐주고 그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적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보류 및 처벌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주던 관심과 인정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며 그의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전략은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절대로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곁에 있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은 부득이하게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연락 끊기를 가장 강력하게 권합니다. 학대자는 그저 학대자일 뿐이며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슬픔의 파도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 애도라고 합니다. 끝없이 그 사람을 곱씹고 집착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의 슬픔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슬퍼하는 대상이 여러 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잠시나마 경험했던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애도합니다. 둘째,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의 그를 애도합니다. 셋째,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의 내면의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로서의 당신 자신을 애도합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넷째, 당신은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라 믿었던 완벽한 연인을 애도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순수함의 상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환상 그 자체를 애도합니다. 큐블러-로스가 말했듯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그리고 저는 희망이라는 단계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나는 천사였고 그는 악마였어. 그가 내 삶에 나타나 나를 파괴했어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세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의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 초반, 그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보호받고 싶어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 아이의 모습은 당신의 모성애 혹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실체가 없는 환상,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텅 빈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직접 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이 아닌 그저 배경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하나의 목소리로 취급하십시오. 그의 역할을 당신 스스로가 가져옴으로써 그를 당신의 삶이라는 벽에 묻은 희미한 얼룩 정도로 만들어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부모처럼 대하며 당신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유아기적 융합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갔고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분리는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편집증적이며 적대적이고 가학적입니다. 반면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현실적이며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앗아가고 그의 환상 속 역할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당신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그 거짓된 옷을 벗어 던지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오직 당신만이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렸던 3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즉 자기 사랑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 즉 자기 주체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고 삶을 긍정하는 선택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당신은 그들 모두와 보이지 않는 연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학대, 트라우마, 회복, 치유와 같은 단어들을 듣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망가져버린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맹목적인 복종에서 진정한 겸허함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복종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허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단점, 내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에 나 역시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허함이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며 당신의 인격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관계 속에 갇혀 있거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버텨낼 수 있는 몇 가지 대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방법인 연락 끊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총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스스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고 지루한 회색 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공동의 적을 향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끼를 던져 위험을 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악성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차라리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 즉 그가 스스로를 위대하고 특별하다고 믿는 그 연극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가 진짜인 것처럼 맞장구 쳐주고 그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적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류 및 처벌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주던 관심과 인정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며 그의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전략은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절대로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곁에 있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은 부득이하게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연락 끊기를 가장 강력하게 권합니다. 학대자는 그저 학대자일 뿐이며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슬픔의 파도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 애도라고 합니다. 끝없이 그 사람을 곱씹고 집착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의 슬픔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슬퍼하는 대상이 여러 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잠시나마 경험했던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애도합니다. 둘째,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의 그를 애도합니다. 셋째,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의 내면의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로서의 당신 자신을 애도합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넷째, 당신은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라 믿었던 완벽한 연인을 애도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순수함의 상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환상 그 자체를 애도합니다. 큐블러-로스가 말했듯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그리고 저는 희망이라는 단계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나는 천사였고 그는 악마였어. 그가 내 삶에 나타나 나를 파괴했어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세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의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 초반, 그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보호받고 싶어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 아이의 모습은 당신의 모성애 혹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실체가 없는 환상,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텅 빈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직접 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이 아닌 그저 배경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하나의 목소리로 취급하십시오. 그의 역할을 당신 스스로가 가져옴으로써
그를 당신의 삶이라는 벽에 묻은 희미한 얼룩 정도로 만들어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부모처럼 대하며 당신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유아기적 융합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갔고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분리는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편집증적이며 적대적이고 가학적입니다. 반면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현실적이며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앗아가고 그의 환상 속 역할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당신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그 거짓된 옷을 벗어 던지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오직 당신만이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렸던 3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즉 자기 사랑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 즉 자기 주체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고 삶을 긍정하는 선택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당신은 그들 모두와 보이지 않는 연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학대, 트라우마, 회복, 치유와 같은 단어들을 듣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망가져버린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맹목적인 복종에서 진정한 겸허함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복종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허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단점, 내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에 나 역시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허함이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며 당신의 인격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관계 속에 갇혀 있거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버텨낼 수 있는 몇 가지 대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방법인 연락 끊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총 27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스스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고 지루한 회색 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성과 분노가 당신이 아닌 그 공동의 적을 향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끼를 던져 위험을 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울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악성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된 환상에 동참하기입니다. 차라리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 즉 그가 스스로를 위대하고 특별하다고 믿는 그 연극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가 진짜인 것처럼 맞장구 쳐주고 그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원 되어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공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급원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적 전략이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류 및 처벌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주던 관심과 인정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며 그의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전략은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절대로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곁에 있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물 위에 아른거리는 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은 부득이하게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연락 끊기를 가장 강력하게 권합니다. 학대자는 그저 학대자일 뿐이며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슬픔의 파도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 애도라고 합니다. 끝없이 그 사람을 곱씹고 집착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의 슬픔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슬퍼하는 대상이 여러 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통해 잠시나마 경험했던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애도합니다. 둘째,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의 그를 애도합니다. 셋째,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의 내면의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로서의 당신 자신을 애도합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넷째, 당신은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라 믿었던 완벽한 연인을 애도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순수함의 상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환상 그 자체를 애도합니다. 큐블러-로스가 말했듯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그리고 저는 희망이라는 단계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야. 나는 천사였고 그는 악마였어. 그가 내 삶에 나타나 나를 파괴했어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관계에 기여했던 당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세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의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 초반, 그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보호받고 싶어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 아이의 모습은 당신의 모성애 혹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실체가 없는 환상,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텅 빈 블랙홀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의 대본은 당신이 직접 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이 아닌 그저 배경 소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그저 하나의 목소리로 취급하십시오. 그의 역할을 당신 스스로가 가져옴으로써 그를 당신의 삶이라는 벽에 묻은 희미한 얼룩 정도로 만들어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부모처럼 대하며 당신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퇴행시켰습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유아기적 융합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분리되어 다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갔고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분리는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편집증적이며 적대적이고 가학적입니다. 반면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현실적이며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전자를 침묵시키고 후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앗아가고 그의 환상 속 역할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당신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그 거짓된 옷을 벗어 던지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오직 당신만이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렸던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즉 자기 사랑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 즉 자기 주체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고 삶을 긍정하는 선택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당신은 그들 모두와 보이지 않는 연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학대, 트라우마, 회복, 치유와 같은 단어들을 듣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망가져버린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맹목적인 복종에서 진정한 겸허함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복종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허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단점, 내가 저지른 실수,